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제 스마트 마이크로사에서 만든 이제 차량용 레이더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레이더가 이제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생겼을 텐데 한 손바닥만한 이제 딱지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RGB랑 레이더를 좀 퓨전한 논문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더의 원리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더는 이제 표면에 전차가 반사되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제 레이더 이제 센서에서 출발한 전파가 이제 어떤 표면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과 이제 이 전파의 도플러를 측정하여서 이제 그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전파는 이제 가시광선 등에 비해 이제 굴절률과 흡수율이 적고 또 이제 물질 투과력이 높아서 이제 좀 다양한 물체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전파 같은 그냥 전파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전파 아닌가요? 전파. 전파가 근데 다 웨이브가 다 전파야. 그 전파가 그 그리고 그 프리퀀시에 따라서 다 다른 거 네,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전파 그 전이 그러면 저 이게 아닌가요? 영어로 뭐야 전파가? 라디오 웨이브 아닌가요? 아닌가? 라디오 웨이브를 좀 뭐라 그래? 라디오 라디오 웨이브 맞추는데 네, 맞습니다. 전파 맞습니다. 영어 한글 매칭을 잘못했나? 네, 그래서 이제 전파도 이제 전자기파인 만큼 이제 금속 표면에서 잘 반사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떠도는 괴담에 의하면 이제 북한군에서 이제 금속이 아니라 목재로 이제 비행기나 배를 만들어서 이제 레이더를 회피하겠다. 혹은 이제 스텔스기가 이제 레이더의 전파를 이제 흡수하여서 이제 반사가 못 되게 해서 이제 이 레이더 센서를 무력화하겠다 이런 걸로 넣었습니다. 또 이제 이 전파의 장점이 이제 레이디오 웨이브라서 이제 프리퀀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내 눈치 보지 말고 자꾸 나를 작기 때문에 이제 작기 때문에 이제 굴절과 흡수율이 작은데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이런 입자 같은 것도 잘 투과해서 이제 그 너머에 있는 물체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2차 대전 같은 경우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이제 필리핀 등지에서 이제 스콜이나 태풍 같은 경우에서 이제 레이더를 사용해서 이제 적함을 발견하거나 이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는 추가해. 나무는 투과하는 이제 그 금속보다는 이제 어, 반사율이 적기 때문에 네, 근데 추가를 해 아니면 그냥 흡수를 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부 흡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레이더의 장점, 먼 거리를 탐지할 수 있고 또 이제 악천후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RGB를 사용한 비전 쪽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뭐 디텍션이나 트래킹 이런 태스크 등에서 이제 레이더 사실 이제 뭐 주로 이제 자율주행 도로 상황에서 이제 레이더를 사용하는 시도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거의 유명한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게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누신스, 레디에이트, VOD, K-레이더, ZOD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어, 도로 주행 환경에서 이제 취득한 데이터셋이고 그래도 이제 이 레이더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악천후 상황들을 대부분 이제 데이터셋에 넣었습니다. 이 누신 같은 경우는 뭐 야간, 우천 이 정도밖에 없지만 이제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이제 폭설이나 비 이런 상황도 넣고 야간과 뭐
시골 교외 도로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셋에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더의 필요성을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자율주행 환경에서 뭐 200km 넘어서 탐지가 필요한 상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경 변화에 이제 강건한 점을 이제 레이더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레이더를 사용하는 시도가 많은데 기존에도 이제 RGB 혹은 라이다만 사용 시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연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Seeing Through Fog나 이제 ACDC와 같이 이런 곳에서 이제 이런 기상 변화 상황에서 이제 검출이나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했는데 어 당연히 이제 그냥 맑은 상황에서 학습한 게 이제 악천후에서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변화에 강건한 이제 RGB 및 라이더 연구가 이제 대두되는데 이제 어드버스 웨더에서 강건한 모델을 개발해보자 이런 연구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쪽 연구들은 주로 이제 악천후에서 이제 취득한 RGB 이미지 리스토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끗한 환경의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전문가의 좀 자문을 구해서 넣은 내용이고 그 하지 말라니까 그 영화. 예, 그 뭐 이제 근데 이런 악천후 상황에서 굳이 이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연구를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레이더를 사용하면 이제 악천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음식이 슴슴하면 이제 소금을 넣듯이 악천후를 만들면 그냥 레이더를 사용하자. 그냥 단순한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레이더 사용 연구는 이제 레이더와 정확히 이제 레이더와 카메라를 같이 사용하는 연구인데 이제 뭐 왁비 21년도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제 CRN이라고 이제 거의 이제 레이더와 RGB를 BEB 상에서 합친시키는 논문의 시조라고 보면 되고 그 이후로 또 이제 여러 논문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 누신스를 비용한 이제 뭐 K-레이더 데이터셋이나 ZOD 데이터셋처럼 이제 다양한 이제 레이더를 사용한 벤치마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RGB와 레이더를 같이 퓨전하는 연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최근 4년 동안 CBPR에서 레이더를 사용하는 논문의 비율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이제 CBPR의 이제 어셉티드 편수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3,000편 가까이 이제 25년도에 이제 어셉됐고 그동안 레이더를 사용하는 논문은 한 편에서 9편으로 9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율은 이제 0.06%에서 0.31%로 이제 자그마치 5배나 증가하였고 뭐 사실 컴퓨터 퓨전 학회인 만큼 이제 레이더의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이제 센서 퓨전을 하는 시도는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VPR이 꼭 컴퓨터 비전만 하는 건 아니야. 네, 패널 레코니션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저걸 다 네가 쓴 거야? 아니요 그냥 제목에 레이더 있는 것만 그 제목에 레이더 있는 것만 해서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사실 레이더를 사용한 논문이 제목에 레이더를 붙이지 않는 경우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레이더와 RGB를 함께 퓨전하는 논문 중에서 버드 아이 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제 제가 앱스트랙트까지만 확인한 거라 CBPR 2024에서는 두 편 중 두 편, 2025에서는 두 편 중 두 편, ECCB 2024에서도 두 편 중 두 편, ICCB 2025에서도 두 편 중 두 편으로 이제 레이더와 RGB 같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이제 BEB 기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BEB 기법을 최초로 사용한 친구가 이제 CRN인데 카메라 레이더 넷 for Accurate Robust Efficient 3D Perception 이거 ICCB 23년도에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RGB의 정보를
이제 뎁스나 이제 레이더 오큐펀시를 활용해서 BEP 피처로 만들고 그 정보를 이제 레이더에서 얻은 BEP 피처를 이제 디포머 오브 크로스 어텐션으로 이제 또 퓨전의 피처를 얻겠다. 이런 좀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뭐 3D 딕션이나 트래킹, 시그멘테이션을 수행하겠다. 그런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제 CR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CRN의 저자는 이제 카이스트에 계신 금동석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안한 방법이 두 가지인데 크게 이제 컨트리뷰션 두 개인데 이제 레이더 어시스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RGB 정보를 레이더를 활용해서 레이더와 이제 뎁스 정보를 활용해서 BEP 피처로 만들겠다. 이제 이 레이더와 RGB를 사용한 것들은 이제 단일 하나의 이미지와 이제 레이더 포인트, 레이더 프레임을 얻는 게 아니라 각각 이제 스트림 형식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초 동안에 이제 뭐 이미지 6장, 그 동안에 이제 레이더, 싱크로된 레이더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트림에서 피처를 뽑는 방식은 이제 지금 우측 그림인데 이제 뎁스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이미지 피처, 이제 이 이미지 피처는 이제 CNN 형식의 이제 인코더로 뽑은 거고 이걸 아우터 프로덕트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뎁스 디스트리뷰션이란 뭐냐 하면 이제 리프트 스플랫 슛이라는 또 다른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공한 이제 레이턴트 뎁스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게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픽셀이 있을 때 혹은 이제 뭐 그리드 상에서 이 픽셀이 이제 어떤 뎁스에 있냐에 대한 확률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뎁스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먼이 미리 뭐 0.5m 간격으로 한 112m 정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은 거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 형식으로 이제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학습으로 이제 구하게 되는 방식이고 거기서 이제 아우터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제 각 이제 그 컨텍스트 이제 그 레이턴트 피처 이 이미지 컨텍스트의 레이턴트 피처가 이제 어느 위치에 있게 되냐 뎁스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스트림 피처를 구하고 여기까지. 그다음에 레이더 스트림 피처 같은 경우는 복셀화된 레이더 포인트와 이미지 피처의 아우터 프로덕트로 이제 그 레이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보완할 이제 피처를 뽑게 됩니다. 이제 레이더 어큐포션 왜 이렇게 생겼냐? 이제 원시적인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에 헤이트가 없고 납작하게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영화 같은 데 보셨을 때 막 레이더로 잠수함 탐지할 때 그냥 평면 같은 데서 그냥 삐 하면은 뭐 이렇게 스캔하고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뜨고 막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그냥 간단하게 뭐 네트워크 거쳐서 레드 오큐펀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컨텍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H 없으니까 그거 날려버리고 이제 뭐 플린 같은 걸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 컨텍스트 뽑고 아웃풋 해가지고 두 개를 이제 그냥 컨캣하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컨캣한 거에다가 풀링을 해가지고 이미지의 BEP 피처를 뽑게 됩니다. ICC 23년도 치고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한 그럼 이제 그림상에서 이제 방금 저희가 이미지 피처를 취득했고 레이더 피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레이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납작한 레이더 가지고 이제 인코더 해가지고 이제 레이더 피처를 BB 형식으로 뽑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피처 어그리게이션을 하게 되는데 시간상 좀 빨리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은 상상 속에 BEP 그리드가 있다고 하고 그 상상 속에 있는 BEP 그리드마다 다 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쿼리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앞서 구한 이미지 BEP 피처와 레이더 BEP 피처에 이제 좌표 가지고 이제 키 밸류로 삼아 가지고 어텐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BEP 전체 그리드에다 다 어텐션을 해버리면 이 코스트가 너무 크니까 근처에 K개만 뽑아서 하겠다라는 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CRN이 가장 원시적인
카메라 레이더 퓨전 방법이고 BB를 사용한. 근데 뭐 대부분 BB를 사용하니까 이 가장 원시적인 카메라 레이더 퓨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덕션이고 이제 메인 토픽이 RAC 포머입니다. RAC 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CBPI 25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이제 비교적 좀 싱싱한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나온 방법론들이 저는 이제 썩 좋다라고는 생각 못 하겠는데 소개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RGB를 DB로 만드는데 그때 이제 뎁스 정보를 사용해서 이제 BB 위에 올리게 됩니다. RGB를. 근데 여기서 깊이 추정 오차로 인하여 이제 DB상에서 RGB 정보가 오정렬될 수가 있고 이제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쿼리 베이스 듀얼 뷰 퓨전이라고 BEB 뷰와 퍼스펙티브 뷰 두 개에서 함께 정보를 피처를 샘플링 및 퓨전하여서 해보자. 그러면 이제 PB의 시멘틱 정보와 BEB의 지오메트릭 정보를 함께 사용해서 이제 더 정확한 이제 퓨전이 가능할 것이다. 뭐 그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이더에서 뭐 BEB 피처 뽑고 RGB에서 BEB 피처 뽑아서 그냥 그 크로스 어텐션 해버리겠다. 근데 여기선 반면에 이제 이 쿼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그 상상 속의 BEB 그리드에 있는 쿼리 그거에서 그 좌표 정보 가지고 이제 레이더에서도 뽑고 이제 퍼스펙티브 뷰에서도 BB에서도 뽑고 퍼스펙티브 뷰에서도 뽑고 해가지고 잘 이제 섞어가지고 어텐션 하고 해서 이제 계속 쿼리를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 거치면서 이제 발전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 이제 세 가지로 주장하는데 요 이제 쿼리 베이스드 듀얼 뷰 퓨전 레이더 어웨어 뎁스 헤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깊이 추정 오차를 이제 좀 기존 문제 리미테이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임플리시트 다이나믹 캐처라고 레이더의 템포럴한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걸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다음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작한 레이더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레이더 BB 피처를 뽑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뷰 이미지와 뎁스 정보 가지고 카메라 BB 피처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랑 이 상상 속에 있는 BB 그리드 상에서 이제 각 그리드 위치마다 쿼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래서 어텐션 잡아가지고 하겠다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BB 피처 뽑을 때 이제 임플리시 다이나믹 캐처 붙였고 그다음에 그 RGB BB 피처 뽑을 때 이제 레이더 어웨어 뎁스 헤드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 BB 쿼리 구상할 때 이 원형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퍼스펙티브 뷰에서도 이제 샘플링 하겠다. 이게 그 논문이 주장하는 노벨티와 컨트리뷰션입니다. 레이더 어웨어 뎁스 헤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더 어웨어 뎁스 헤드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레이더를 이제 RGB 상에서 프로젝션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션 된 이제 카메라 인트린식 카메라와 이제 레이더의 그 익스트린식 매트릭스와 이제 카메라 인트린식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프로젝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프로젝션 된 것들을 그냥 H로 그냥 다 익스텐드 해버립니다. 이제 아까 네,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3D 상에서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뽑은 피처랑 같이 포지셔널 인베딩과 RCS 인베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된 건 이제 RCS 인베딩인데 기존 뭐 트랜스포머랑 같은 거 비교했을 때 RCS가 뭐냐면 이제 레이더에 의한 전파 반사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봤다. 그게 이제 이 어블레이션 결과인데 뭐 사실 제 눈에는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RCS 인베딩은 제 생각에는 가짜의 느낌이 나고 임플리시 다이나믹 캐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레이더가 이제 도플러 정보 같은 걸 담고 있는 좀 템포럴한 정보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컨볼루셔널 GRU와 컨볼루셔널 그 2D
이거 뭐냐, 컨보지셔널 레이어 거쳐가지고 이제 한번 거치겠다, 너 네트워크를. 이거 그 레이더 BB 피처입니다. 뽑은 레이더 BB 피처를 타임스텝마다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능인데, IDC가 이제 임플리시트 다이나믹 캐쳐고, 그, 그러니까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이제 성능을 비교하면 됩니다. MAP가 이제 그 속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뭐 크게 와닿는 수치가 아니라서, 사실 이게 컨볼루셔널 GRU 하나랑 컨볼루셔널 이제 레이어 이렇게 두 개 딱 붙인 건데, 이 IC12, CBPR 25년도라고는 좀 어려운 방법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상상 속에 이제 BB 그리드 있는 좌표에서 이제 쿼리 토큰을 이제 학습하게 되는데, 레이디얼이라고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원형 방법들을 하면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포인트들이 더 스파르스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거리에 비례해서 이제 포인트가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쿼리를 뽑으면 더 잘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논문의 방법론은 사실 크게 뭐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능이 이제 좀 크게 증가한 것 같아서 전체적인 성능은, 그래서 이제 뭐 CBPR 2025 논문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악천후에서 측정한 건데, 확실히 이제 레이더를 달면 이제 레이니에서도 좋고 나이트에서도 좋다.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면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